안녕, 난 10년째 반짝반짝 빛나는 샤이니고에서 전학 온 난 키야. 내 거 치울 테니까 너도 이거 이렇게 여기. 야, 거울 빨았나, 이 야, 이렇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백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데뷔를 하자마자 현실에 부딪히게 된 거죠. 키는 연예인 되는 거 부모님께서 반대 안 하셨어? 우리 아버지는 나를 굉장히 점잖은 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맨날 숨어서 춤추고 이러니까 내가 처음에 연예인 된다고 했을 때 너처럼 끼 없는 애가 어떻게 서울 가서 연예인을 재능을 하겠다고. 몰랐구나.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 뭔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게 좋고 학교 안에서 좀 웃기는 거 좋아하고 엽사 약간 찍고 요즘 말로 관종?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이제 좋게 풀린 거지, 연예인의 길. 어떤 사실 뭐 다 여기 있는 사람들 그치. 다 관종이나 관심이 있어야 다. 되니까. 그거 알지 않아? 과일 이름으로 된 어플 있잖아. 그 서양 수박. 응, 서양 수박. 한참 광고가 그 과일에 이어폰 맞아. 꽂으면 음악 나오는 음악이 거. 나오는 그런 광고가 있었어. 맞아, 옛날에. 그래서 내가 그거를 중학교 1학년 때 찍어서 셀카로 찍어서 올렸단 말이야. 근데 그게 엄청 돈 거야, 학교 안에서. 아니 키는 무슨 운동 제일 좋아해? 난 운동을 안 좋아해. 키 운동이 없어. 근데 키는 나보다 잘한 운동이 있어, 진짜. 뭔데? 키는 수상스키를 예술로. 야, 키라서 수상스 키. 야, 근데 수상스키 타는데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하얗니? 나 원래 안 타. 너 있지, 너도 빨갛게. 빨갛게 됐다가 다시 하얗게. 아니 원스키 아니면 웨이크야? 원스키. 야 그럼 가평 자주 가? 한강에서도 타고 나 대구에서 학교 다닐 때 나 중학교 때 선수였어. 진짜 잘 타. 야 가평 한번 가자 형이랑. 그렇지? 못 타? 설타. 민호 열정이 좀 버거울 때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거야? 내가 봐도 민호랑 키랑은 그 어떤 뭔가에 대한 태도나 열정이 조금 뭔가 다르게 달라. 우리 진짜 많이 우리는 진짜 많이 써. 레알로 싸웠어? 우린 진짜 몸에 많이 대야? 썼어. 민호야, 키가 너보다 형이지? 아, 친구야, 우리. 친구야? 아니, 그래서 키, 더 부딪혔어. 키가 부담스러울 때 없어. 민호가 부담스러울 때 없었냐고. 민호 부담스러울 때 많지. 민호 어떨 부담스러울 때? 때는 음악 방송보다 아육대에 충실할 때 나는 좀 이상해. 교육이니까, 열정이니까. 기분이 약간 이상해. 순순히 인정합니다. 막 1위 할 때보다 달리기 1등 했을 때 막 세레모니 하고 막 이러는 게 지금 왜 저럴까. 맞아, 옛날에 많이 봐. 연습생 때는 성격이 안 맞아서 진짜 많이 싸웠어. 성격이 왜 안 맞아? 뭐가 싸우더라? 뭐 청소를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서 내가 그때 이제 나는 회사에 먼저 들어와 있어서 얘기를 해줬어. 이거 청소해야 된다. 근데 키 입장에서는 친구인데 친구한테 뭐 왜 청소 먼저 왜 나보고 하라고 자기 시키니까. 밥그릇을 치우라는 거야. 너 왜? 어? 아니야, 헌데, 그렇게는 안 했어. 에이, 내 거를 무슨. 아니 반찬통이 됐든 수저가 됐든 이게 있었지 여기 이렇게 그래, 키 알지. 나도 내 것도 당했지. 있고 다른 연습생들 거도 있는데 먼저 이제 연습생 선배야. 연습생 선배지. 먼저 이제 들어왔어. 근데 나는 아니 무슨 같은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선배 후배가 어디 그러니까, 있냐고. 그지. 그래가지고 나한테 그걸 시키니까 이제 민호도 나한테 한 소리 하려고 한 거지. 동갑인데. 그래서 한 소리를 하셨죠 저한테. 그래서 아니, 치워야 된다. 이걸 치워야 된다, 원래. 이거 뭐 별말 안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투리로 돌 빨았나 이렇게 나오죠. 돌 빨았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뭘 듣고 뭔 소리야? 이게 처음에는 저도 화가 올라오는데 무슨 소리지? 키가 돌 빠는 게 뭐야? 동네 언어인데 이제 너 제정신이니? 라는 말. 돌멩이를 빠도 그래서 돌을 이렇게 제정신이면 돌을 빨 일이 없으니까. 오리지널로 한번 들려줘. 어떻게 했어? 오리지널로 이제 나한테 뭐 같은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네가 그래도 치우고 내가 치운 치우고 거라니까, 어디 치워. 네가 치우면 되잖아. 네가 먹은 거는. 내 거 치울 테니까 너도 이거 이렇게 여기. 야, 거울 빨았나 이 야, 이렇게. 돌 빨고. 거울 빨았나 이 야, 이거 옥황상제 똥구멍 찌른 소리하고 아니 말로 이 사투리를 이길 수가 없더라고. 무슨 소리야 도대체 그거? 아니 되게 티격태격 많이 되는데 웃긴 게 둘이 또 굳이 붙어 있어 보면. 이게 아이러니한 게 보면 약간 애증의 관계 같은 느낌이랄까? 나는 진짜 너무 서운했던 게 내가 군대 가니까 멤버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정말. 그래가지고 내가 멤버들한테 휴가 맞춰서 보자.
해가지고 그냥 나는 나가면 이제 태민이를 볼 수 있으니까 태민이는 많이 봤고 휴가 나가서 운영도 봤어. 근데 키한테도 내가 연락 계속 했거든. 우리 휴가 너 언제 나가냐? 그때 나가. 나 그때는 못 나가는데 이때는 어때? 하면서 계속 연락을 했는데 처음에는 좀 이렇게 답장을 해주다가 나중에는 일심을 하더라고. 김영철병, 김영철. 뭐야, 너도 그랬니? 나는 진짜 얼마나 정말 보고 싶은 마음에 그랬는데. 아니 나는 그거야. 얘랑 나랑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른데 안 보고 싶다는 게 아니라 휴가를 나가서 볼 필요가 없는 게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저녁하면 봐야 돼. 나 완전 키랑 같은 마인드야. 싫으나 좋으나 무조건 만나야 돼. 우리는 그때는 싫어도 볼 수밖에 없어. 지금 보고 싶어도 안 봐도 그때는 싫어도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휴가만큼은 친구들한테 써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는 한두 번 하면 포기할 줄 알았는데 계속 찌르는 거야 나한테. 나 진짜 끝까지 물고 늘어졌거든. 정말 끝까지 진짜. 근데 나는 계속 싫다고 비호했어. 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이제 정도가 지났지만 나는 그때부터는 무시야. 보면 민호는 전형적인 우리 최시연과고 키는 전형적인 김희철과야. 맞아. 시연이는 늘 나한테 끝까지 연락하면 나는 끝까지 답장 안 해. 끝까지. 근데 결국 못 봐서 너무 좀 서운했지 나는. 섭섭했어 정말. 아쉽더라고 못 봐가지고. 그리고 태민이가 그때 음악방송 솔로 마지막 주였는데 딱 겹쳤고 멤버들이 오는 것도 내가 들었어. 맞아. 다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포항에서 오는데 한 4시간 반, 5시간 걸리는데 군복 입고 왔다고 너무 뜨뜨미지가 한 거야. 나는 전역해서 날아갈 것 같고 멤버들을 보고 싶어가지고 와 진짜. 그리고 얘는 또 2년 만에 봤어. 얘 입대할 때 보고 처음 본 거. 얼마나 보고 싶어 내가.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진짜 애걸 복걸 다 했는데 안 봐주고 너무 반가워서 껴안았는데 표정이 아니 군복 입었다고 그치 받아줄 수도 있지. 열정이 똑같은데 좀 다른 열정이야. 열정이 좀 받아줄 다른 수 거야. 있잖아 그래도. 해병대는 입어줘야지. 이거 한 번 받아줄 수 있잖아. 민호 스타일이면 딱 제대한 날 또 군복 딱. 딱 입고 그리고 나는 그 마음이 보이는 게 부끄러운 그러니까. 거야.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게. 그러면 부끄러우면 나중에 해야지. 그럼 처음에는 반겨줄 수 있잖아. 처음부터 들어가자마자 아휴 이런 일이야? 그럼 내가 마음의 상처는 내 평생 상처는 저녁날 난 날아갈 것 같은데 너 그 표정 하나에 나는 내가 잘못했나? 그럼 내 마음은 어떡할 거야? 우리의 아니 내 마음은 어떡할 거냐고. 대답해. 이거보다 대답하고 넘어가. 봐봐. 아니 보지 말고 대답해. 아니야 정리를 해봐. 서 있어봐. 아니 대답해. 서 있어봐. 서 내 있어봐. 마음의 상처 대답해. 우리의 관계는 딱 이거야. 그날 상황을 보여줄까? 아이씨, 야, 옷 갈아입고 올 수 있었잖아. 아, 진짜. 아유, 이거였어. 야 진짜 영상 딱 있다. 이거야. 영상 있다. 있어. 이거를? 내가 봐봐. 얘는 이러고 있고 내가 해서 가서 내가 안 왔어. 영상 있다. 이거. 나도 안 왔어, 마지막에는. 최신 요즘 노래 버전으로. 해봐요. 요즘 노래. 그러니까 제안을 드린 거야. 요즘 노래? 일단은 이제 공식적인 대회는 끝났어요. 신동엽 씨는 여기 출연을 확정이 된 거고요. 표정 한결 밝아지셨네요, 오늘 형. 모르겠다. 약속했잖아. 나 못했을걸? 근데 진짜 아주 기회를 줘. 기회를 줘볼게요, 한 번 더. 요즘 거 할게요, 요즘 거. 요즘 노래 최신곡 버전으로 할게요. 음악 주세요. 네? 이거 리버스. 자, 좀 더 길게 음악 주세요. 놀라! 오마이걸 살짝 설렜어, 나. 됐다. 아, 자, 이 정도 난이도면 괜찮지요? 네. 좋아. 이런 걸 원했어요. 놀랍던데 안무까지 알고 있는 게 고소가. 진짜. 할게요. 다음 문제 음악 주세요. 아까 그거 아니야? 좀 더 길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숨차. 아영! 아영. 여자친구 시간을 달려서!
얘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돼. 아직 10점 남았어. 한 문제 남았어. 50점 가니까. 그래요. 역전 가능성 있어. 할 수 있다. 가사를 잘 알더라. 자, 과연 아영이 이번 문제 맞춰서 끝낼지, 키가 12팀이 쫓아올지. 우리 아영에서 드디어 신동엽 형을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범용 배 나오고. 키 화이팅 화이팅. 자, 음악 주세요. 화이팅. 블랙핑크 휘파람. 우리 아영에서 드디어 신동엽 형을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범용 배 나오고 있는. 키 화이팅 화이팅. 자, 음악 주세요. 화이팅. 블랙핑크 휘파람. 제가 어떤 인터뷰를 하다가 어떤 기자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 혹은 저희 팀이 백조 같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했더니 아주 아름다운 호수에서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걸로 우아하게 헤엄치고 있는 그런 새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천적인 거 집에 가서 생각을 해봤어요. 너 노래 타고났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아니. 춤은? 아니. 얼굴은? 그럼 더더욱 아닌 것 같아. 키는? 그것도 아니야. 말은?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연예인이 됐는지도 너무 신기해요, 나는. 진짜로. 그러면 백조라고 비교를 했으니까 다른 새 중에 나와 적합한 새가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던 중에 정말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고 전 이 새를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닭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 스스로 제가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부터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어렸을 때부터 이 일이 너무 하고 싶었고 때늦기 전에 우리 부모님을 설득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했어요. 그래서 15살이 넘어가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고 반대가 있으셨지만 결국에는 이제 허락을 해주셨어.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전화 오디션, 편지 오디션, 메일 오디션, 그리고 직접 가서 보는 거. 뭐 전화 오디션은 전화기로 노래하는 건데 노래 잘하면 나중에 오디션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와요.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메일 오디션도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편지 오디션은 물론이고 우리 엄마 손잡고 서울 가서 오디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해에 있었던 전국 투어라는 오디션을 봤는데 그 오디션에 붙었어요. 15살에. 그게 지금 와서 들어보니 경쟁률이 8,000대 1이었대요. 근데 왜 붙었는지는 아직까지도 미스테리예요. 정확한 이유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너이기 때문이야. 저는 좀 순탄했어요. 그리고 15살에 연습생으로 들어가서 18살에 데뷔했어요. 3년 만에 꿈을 이룬 거죠. 우리 선배들을 동경하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백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데뷔를 하자마자 현실에 부딪히게 된 거죠. 왜 그랬냐면 여러분 성적표 이 단어 되게 싫어하시죠? 끔찍하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연예인들한테 성적표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 연예인 검색 순위. 저희 연예인의 성적표가 있었는데 저는 만년 5등이었어요. 항상 5명 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5위였다는 게 아니라. 네, 만년 5등. 전 너무 많은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2120인가 그랬었어요. 저도 4천 매디였는데 더 웃겼던 건 뭔지 알아요? 제 2단계 밑에 윤종신 씨 있었어요. 그냥 뭘 더 열심히 해도 피드백이 없고 반응이 없고 결과도 안 좋고 하니까 그냥 기계처럼 살았어요. 그때는. 그러는 와중에 주위 멤버들은 너무 부럽고 또 백조들은 쫓아는 가야겠고 그러니까 백조들이 하는 걸 막 따라했어요. 막 따라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 너무 아름다운 강에 우아한 백조들 사이에서 헤엄치고 있는 닭인 나를 발견한 거예요. 거기서는 저 스스로가 경쟁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때 처음 인정을 했어요. 그때 처음 인정을 하고 잠시만요. 컨닝 페이퍼인데 참 그 2년이란 시간을 그냥 보내고 나서 다
닭인 나로서도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옷을 되게 좋아해요. 옷을 되게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되게 관심이 있어 했고 일단 옷을 막 사기 시작했어요. 옆에서는 미쳤다고 했는데 난 그게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걸 너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옷을 사서 막 괴상망측하게 스타일링을 하고 다녔어요. 가장 전문 업계인 곳에서 인정을 받고 소문이 난 다음에 우리 회사에 그 얘기가 흘러들어가면 내 말을 믿어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닌다 다를까 그게 좋은 소문이 나고 제 개인 일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잡지 일, 런칭 행사 그러면서 차츰차츰 대중들한테도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제가 가장 처음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닭답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무대 의상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회사에 했어요. 저희 샤이니 콘서트 의상 하고 싶다고. 처음에 회사에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장님 미팅을 잡아줬어요. 내가 이거를 닭답게 하려면 과연 뭘 준비해야 될까? 연예인으로서 그냥 그 미팅 가가지고 별로 꼴값 떨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PPT를 써갔어요. 이런 기본적인 제 의상의 목적과 컨셉과 저희가 비춰졌으면 하는 정체성과 제작비, 시간, 연출 등등을 적어서 사장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어머나, 얘 봐라. 이 중에 하나라도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든 사장님을 설득시키려고 제가 여러 가지 이유를 준비해 갔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다 오케이를 해주셨어요. 나중에는 사장님이 좋아해 주셔서 저에게 2번을 더 요청을 하셨어요. 나중에는 역으로. 가장 닭답게 좋게 풀린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각 직업에는 백조와 닭이 있어요. 제가 제일 슬프다고 생각하는 거는 닭이 백조를 쫓다가 백조가 못 되고 죽는 게 아니라 닭이 닭답게 못 살고 죽는 거는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저는 하루라도 저답게 마음 담아서 일하고 싶었고 그게 경쟁력이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보다 잘생긴 애들 너무너무 많고요. 저보다 키 큰 애들 너무너무 많아요. 저보다 노래 잘하는 애들, 춤 잘 추는 애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후배들은. 아무튼 그런데 제가 저답게 사는 게 저는 나름대로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닭 그라운드를 나름대로는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사세요라고 강요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냥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었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사시다가 지쳤을 때 제가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살고 있고 또 어느 한 구석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연예인이 있구나만 생각해 주셔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전 앞으로도 이렇게 닭답게 제 연예인 생활을 이어갈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